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조금 전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복잡했네요. 길고 복잡했는데 네. 결국은 최소 요건은 충족시켰지만 미래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이대로는 못한다. 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안전, 시설 운영, 수요, 환경, 소음 분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만 김해 신공항 주변의 산들, 예. 산을 깎아야 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산을 깎을 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법제처가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한 거죠. 이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부산시가 지금 그거를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죠. 지금 반대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산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결론은 사실상 이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이대로 못 한다. 예. 백지화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은 그런 어떤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 마지막 결론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국토부나 그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전부 이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따라달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동안 언론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기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당장은 만들어도 쓸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여력이 없다. 더 여력이 높이. 없어서 예. 금방 또 뭐랄까요 이렇게 역량 내지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미래 대비 역량도 없다. 여러 가지를 결정을 했죠.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사실상 백지화라고 보고요. 네. 대안으로는 제시가 안 된 건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대안은 제시 안 했죠. 이대로 예. 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럼 거죠. 대안에 대한 어떤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우선 다 알려진 얘기지만 이게? 가덕도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런가요? 부산 가덕도 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낙연 대표가 며칠 전에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가서 한 얘기 있고 오늘 또 가는 클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한 발언부터 좀 들어보고 예. 가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문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공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곳에 들어오다가 희망 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검토의 대상으로 올랐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여당 당대표의 발언이 노력하겠다면 저 어떤 말하는 분위기나 이건 거의 약간은 기정사실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예.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사실 예. 아직까지 당론이 확정된 건 아니고 당정 협의도 해야 되고 오늘 일단 이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에서 합동회의를 하는데 네. 당도 회의를 하고 부산에서도 민주당 부산지부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계속 나올 텐데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가는 클럽 초청 예.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가덕도만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새 부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건이 있으니까 일단 가덕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20억을 새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네. 가덕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덕도로만 결론을 정해진 건 아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민주당 내 분위기는 가덕도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죠. 그러면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가덕도 사실상 내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덕도 내정이라기보다 이제 강력하게 추진 정도로 봐야 예,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대구 경북은 반발합니까? 대구 경북은 반발하죠. 먼저 예.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 대구 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부산에 공항 만드는데 왜 네. 대구 경북이 반대하고 왜 대구 경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예. 뭐 어제는 이제 뭐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쭉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잠깐 제가 역사를 짚어보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남북권 공항 얘기를 해서 이게 쭉 그 얘기가 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다 대구 경북에 하겠다 이런 예. 공약을 냈죠. 그래서 대구, 경북, 경남, 울산까지 한 편을 먹고 밀양에 만들자. 예. 부산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하자. 이래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2016년에 그러면은 프랑스의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이죠. 예. 여기에 용역을 줘서 김해 신공항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2016년에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예. 단체장들이 전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 소속이었죠. 그래서 예.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만 봉합이 됐죠. 예.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민주당 단체장들이 생겼죠. 그래서 예. 부울경에서 재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이론이 생기니까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자, 이런 그렇다면 독재죠. 대구 경북은 지금 뭐 반대하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뜻은. 오늘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거 월성 1호기 원전처럼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 예. 부산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요, 요새 야당의 어떤 정서가 약간 엇갈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당장 내년 그 시장 선거, 부산 시장 선거 네.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 네, 다시, 김종인 발언,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 예. 발언 있죠 오늘. 정부가 그냥 정책의 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저희 보울경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자, 들으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도 공항 쪽 얘기가 나오면 검토를 해봐야겠다. 뭐 반대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예. 좀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죠. 부산 쪽 여론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죠.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 시장 예. 선거에서 지면은 대선도 뭐 해볼 것도 없다 이런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또 국민의힘의 부산, 울산, 경남 쪽 의원들이 저 가덕도 신공항에 상당수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국민의힘 내부의 그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TK 지역하고 PK 지역하고 네. 좀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 경남, 울산 의원들이 상당히 저 지역구 정서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부산 시장 선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랑 정서가 다르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되게 유리한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예. 조성이 되는 거죠.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들로서는 뭐 당연한 어떤 눈치 보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거가 당장 부산시장이 있으니까 부산 쪽 여론을 더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는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죠. 예, 예. 다른 국내 정치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여당은 지금 뭐 대선 주자가 지금 엉뚱하게 현직 총장 이름만 자꾸 오르내리고 있고 네.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다른 분들은 별 어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세훈, 유승민.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시작했죠? 스타트를? 네, 유승민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예.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열고 뭐 대선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거의 예.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경제, 부동산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지금 아픈 부분이죠. 그 우리, 부분을 예. 집중적으로 지금 본인이 경제학자잖아요. 어제 그 개소식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일단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려서 우리가 꼭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부동산, 주택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청년 실업 가지고 하고 계속 경제 문제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권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대권 22년에. 출마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정권 교체 꼭 당내에서는 하겠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고.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값 문제나 경제 문제 핵심 초점으로 잡고 그걸 밀어붙이겠다 이 얘기 같은데, 근데 당내에서는 이 대권 주자들한테 야 서울 부산부터 이기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만 잡고 나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다 사그러져가는 국면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보다 빨리 좀 그 대권 예. 도전 선언을 한 게 그런 분위기를 빨리 돌파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오세훈 예. 이 두 분이 서울시장 선거를 좀 나가라라는 그 원희룡 지사는 어떻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뭐 제주지사니까 그렇고요. 두 사람한테 지금 대선도 대선이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선 없다. 네.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좀 희생해서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좀 체급 낮춰갖고 커트라인 낮춰서 서울시장 선거를 좀 나가주세요. 이런 특히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상이 세 사람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오세훈 그리고 밖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예. 대표까지인데 그 세 사람 다 턱 도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대선 뜁니다. 곧바로 네. 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예. 또 서울시장 선거를 지면 대선에 무슨 뭐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울시장을 나와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게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분이 그 세 분 중에 나가느냐 뭐 이런 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대선 주자급이 나오지 않으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 특히 소장파 의원들 주장인데 세 사람은 일단 다 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선에 뛰겠다. 네, 내가 내가 무슨 그것 서울시장을 그것들 급이 아니다 이 그렇죠. 얘기죠? 급이 예. 아니다. 급이 아니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정작 국민의힘은 꽤 절박한데요. 절박하죠. 예, 민주당도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경제학자인데 뭐 상식적으로 경제와 특히 부동산 문제가 지금 그 아킬레스건이죠. 여당의 예. 문재인 정부의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집값이 많이 뛰는 곳이고 부동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을 못 산 사람은 못 사서 화나고 집값이 오른 사람은 세금이 많아서 화나고 예. 이래서 굉장히 정부 여당이 곤혹스럽고 여론조사를 하면 서울 부산시장이 전부 다 지금 엎치락뒤치락해요. 두 당의 당 여론조사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서울시장이 그래도 총선에 이기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탄탄하고 바닥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지지세가 탄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불안한 부동산이나 거군요. 경제에 예. 대한 그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를 잘 내서 붙으면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예.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닥 여론이 국민의힘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 부산 쪽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정부 여당이 예. 그 치고 나가면서 후보를 잘 내면 부산시장도 모른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로 여야가 전부 다 지금 텃밭 내지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서울 부산에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그래서 가덕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거기서도 묻어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예. 가덕도 공항 문제 가지고 이제 부산이나 부산 쪽이나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를 재검증하자 그런 거는 1년 6개월 전인데 그때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이 저렇게 낙마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한 것도 아닌데 선거용은 아니다. 그 전부터 있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를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그렇죠. 되면 선거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선거 생각이 없다는 선거용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두 분 다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그걸 인정 예. 안 하면 그거는 좀 예. 그렇죠. 예. 믿기 어려운 얘기죠. 시간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짧게 정리할까요? 개각 문제 어떻게 됩니까? 개각 빠르면 이달 말쯤에 한 서너 명 바뀌는 소폭 개각. 정세균 총리가 작게 두 번씩 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정옥 여가부 장관 그 뭐 얼마 전에 설화가 있었죠. 여권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보궐선거가 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성인지성 뭐, 예. 전 국민이 뭐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다 이런 말에서 대단히 비판을 받고 본인도 결국 사과했는데 민주당에서 경질해야 된다. 이거 경질하면 선거 못 치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가 들어가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한 정부 원년 장관이죠. 박능호 복지부 장관 등 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나갈 분들
이번에 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금 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데 본인이 아직 그 거치에 대해서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거치에 예. 결심이 있으면 1차 개각에 포함되고 첫 번째 개각에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당이 가장 바라는 어떤 개각 교체 대상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하고 법무부 추미애 장관 같은데 야당이 바라 표정을- 어제도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야당이 바라는 만큼 그 자리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강경화 예.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니까 그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국토부도 윤석열 마찬가지고. 총장 놔둔 예. 상태에서 바꾸면 예. 그것도 이상하죠, 모양이. 국토부도 잘못했어요.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김현미 장관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예.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1차 개각에 지금 뭐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